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함수를 이제 작성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이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그 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어,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에러가 생겼을 때 그 에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정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구분짓는 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디자인하고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example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실제적인 example에서 우리가 어떤 도형을 좀 그려볼 텐데요. 터틀이라고 하는 이름의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한 일을 이제 어떤 태스크를 이제 해결하고자 할 때 함수들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터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메스 모듈을 사용했던 것과 같이 이런 모듈을 사용하려면 일단 임포트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임포트 터틀이라고 해서 모듈을 일단 불러오고 나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와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터틀 모듈에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메스 모듈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dot notation, dot notation을 쓴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mall t로 시작하는 터틀 모듈에 대해서 그 모듈에 속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모듈 이름을 쓰고 닷을 쓰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이제 터틀 오브젝트를 이제 생성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반환된 터틀 오브젝트를 내가 밥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사인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어, 이러한 터틀 모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림을 그려볼 텐데요. 기본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import turtle라고 쓰고 지금은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스크립트로 이제 작성을 이제 한 example인데요. 자, 앞에서 한 것처럼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터틀을 이제 생성을 해서 밥이라는 변수에 assign을 하고 이제 밥이라고 하는 생성된 터틀 오브젝트가 어떻게 뭐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 그리고 터틀 모듈에 있는 main loop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실제 실행해 보면 역할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코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틀 모듈을 우리가 임포트를 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이 함수는 터틀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대략적으로 출력을 스크린상에 해주는데, 다음과 같이 아마 이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하게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윈도우가 창이 하나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그 생성된 터틀 오브젝트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틀을 거북이를 이제 움직여 나갈 텐데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제 그 땅이 이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터틀 오브젝트가 작동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터틀 모듈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윈도우가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이 창에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아니면 원격에서 지금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원격 접속을 해서 즉 리모트를 접속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여러분들 화면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화면을 이제 보려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 개인 컴퓨터에서 즉 로컬 머신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이제 등교하게 돼서 3층에 있는 실습실에 이제 가게 되면 컴퓨터에서 터미널을 열어서 실행을 할 때는 문제없이 그림이 잘 보이는데요. 터미널을 쓰되 여러분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이런 화면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아나콘다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나콘다를 이제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터틀 모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나중에 이제 학교에 오면은 이제 학교 컴퓨터에서 직접 사용을 해도 사용이 가능한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 각자 컴퓨터에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콘다를 설치하고 나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가 이제 설치가 됐었고요.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생기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론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주피터 노트북이 아니라 여기 파워쉘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그 터미널처럼 생긴 이런 이제 창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것은 근데 일종의 터미널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컴퓨터 노트북으로 접속을 해서 터미널을 열 수 있는데 그 터미널과는 달리 지금 여러분들 각자 컴퓨터에서 로컬하게 실행되는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파일을 좀 미리 지금 옮겨놨는데요. 네. 네, 파일 보기 전에 다음 한번 보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이썬이라고 타이핑을 합니다. 파이썬 3라고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파이썬이라고 이제 타이핑을 하게 되면 아나콘다 설치된 곳에서는 파이썬 3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글씨가 조금 작게 보이는데, 네, 키우죠. 이 정도면 되겠죠? 좀 너무 차이 큰 것 같네요. 네. 다시 볼까요? 나가서, 자, 내비게이터를 띄우면 이렇게 지금 터미널 같이 생기는데, 여기서 파이썬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파이썬 3.8.3이 지금 실행이 된 걸로 보이고, 지금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서
프롬프트가 앞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앞에서 했던 것을 한번 타이핑 해보죠. import turtle이라고 하면 turtle이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 이제 import가 됐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이 turtle 오브젝트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turt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함수 안에서 turtle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 반환한 것을 변수 밥에 assign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그 거북이를 이제 밥이라고 이름을 밥이라고 우리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 화면이 다른 쪽에 떴는데 이렇게 그래서 본 화면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밥이라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밥이라고 부르는 그 거북이가 지금 거북이 모양은 아니지만 화살표 모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이제 그 거북이를 생성하자마자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뜹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화면을 띄웠으니까 한꺼번에 보죠. 이 거북이를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fd라고 해서 자, 이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지금까지 함수 호출하는 방법과는 약간 좀 다르죠. 밥이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먼저 쓰고 그거의 변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닷을 쓴 다음에 fd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고 하는데 아규먼트로 100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화면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은데, 자, 생긴 창을 보면은 어떤가요? 이걸 같이 보기 위해서 줄이죠. 자, 화살표가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이동을 해볼까요? 조금 더 이동하죠. 자, 앞점 forward 50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앞에 조금 전에 움직인 길이보다는 조금 짧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거북이를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터틀 모듈 안에 있는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터틀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터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데, 그 생성된 터틀 오브젝트를 이제 반환을 이제 이 함수에서 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오른쪽 화면을 잘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화살표 끝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이번에 앨리스를 이제 포워드로 100을 움직이면 이 화살표가 움직이죠? 즉, 이 안에는 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터틀과 앨리스라고 부르는 터틀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으로 움직일 때는 밥점 하고 forward라고 해서 fd라고 쓰고 움직이는 거리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100이라고 한 것은 이제 픽셀 단위로 100픽셀을 움직여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를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해당 오브젝트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냥 forward가 아니라 그 해당 오브젝트 다음에 닷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씁니다. 자, 이렇게 닷을 쓰고선 함수 호출하는 이러한 형태를 기존의 함수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method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지금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즉, 밥에다가 어떤 일을 하도록 요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밥.fd back 하면 밥에다가 forward, 앞으로 가는 것을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이제 실제로 요청을 받은 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우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오브젝트 이름 다음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메소드 이름을 쓰면 됩니다. 메소드는 이제 뭐 앞으로 가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BK라고 쓰면 backward의 약자로 메소드 이름을 이제 미리 만들어 둔 것인데요. 사람들이 뒤로 가죠. 뒤로 가지만 화살표의 머리는 이렇게 바뀌지가 않죠. 화살표의 머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LT라고 하면 left turn을 의미합니다. 왼쪽으로 턴을 하는데 90을 넣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잘 보면 좋겠습니다. 이 화살표가 지금 밥을 나타내고 있죠. 밥의 화살표를 잘 보면 어떻게 됐나요?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가 그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의 끝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 위치에서 방향만 움직이지는 않고 방향만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LT 90이라고 하면 90도만큼을 여기서는 단위가 디그리입니다. 도 90도만큼을 레프트 턴을 했습니다. 레프트 턴을 한 다음에 다시 포워드 백을 하게 되면 100만큼 또 가는 것이죠. 자, 밥에다가 레프트 턴이 아니라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예를 들어서 120도 라고 한다면 이렇게 120도만큼 또 움직이고 또 100을 또 갈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갈 때 FD, forward, 뒤로 갈 때 BK, backward, 그 다음에 left turn, right turn, LT, RT의 형태로 우리가 이 밥에다가 움직이도록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방향만 바꾸든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끝내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을 스크립트 모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리 코드를 작성을 한 곳으로 이동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윈도우즈에서도 터미널 이런 커맨드 윈도우 상에서 폴더를 이동할 때 CD를 하고 그 다음에 폴더 이름들을 쭉 차례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파일들을 미리 이제 넣어 두었습니다. 리눅스에서 파일들을 살펴볼 때 ls 명령어를 입력을 했었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면 파일 내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지금 아나콘다를 설치하면 설치된 이 파워쉘에서는 ls가 작동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파일과 폴더의 정보를 이제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용을 조금 미리 살펴보면 자, 지금 a.py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자, 이것은 이제 import turtle을 하고 turtle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출력까지는 지금 하는데 마지막에 있었던 turtle.main loop라는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b.py라고 하는 스크립트는 a.py라는 스크립트하고 차이가 맨 마지막 라인에 turtle.mainloop라는 이러한 함수 호출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해보죠. python b.py라고 타이핑을 하면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떴는데 여기 떴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창이 딱 뜨고 우리가 앞에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터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때 이제 화면에 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린트도 했기 때문에 프린트한 결과들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띄우기만 한 거고 뭐 움직인 거는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서 실행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닫기 위해서 이제 클로즈를 누르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서 보여지지 않을 거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a.py 스크립트 파일을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하고 좀 다르죠? 조금 전에는 이제 창이 뜨고 이제 여기가 보여지면서 프롬프트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창이 그냥 계속 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보니까 뭔가 일은 일어난 것 같은데, 즉 출력은 한 것 같은데 바로 프롬프트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보여지지가 않았는데요. 창이 새로 하나 만들어졌다가 창이 바로 닫아졌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기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화면에 창이 하나 새로 떴다가 바로 이제 종료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그 차이를 이제 화면상에서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차이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turtle.mainloop를 우리가 맨 마지막에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할 때는 넣어둡니다. 즉, turtle.mainloop라고 하는 이 함수 호출이 있으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입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a.py라는 파이썬 코드에서는 그런 코드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바로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어떤 게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로 할 때는 메인 루프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할 때는 이제 맨 마지막에 turtle.mainloop라는 이러한 함수 호출이 있어야지만 창이 사라지지 않고 결과를 내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 넘어가죠. 자, 그래서 터틀 모듈을 이제 생성을 하고 터틀 모듈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자, 그것을 연습을 하면서 앞에서 몇 가지 말들을 했었는데, 그 용어들을 소개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출을 했는데, 이 메소드를 통해서 터틀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함수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 호출하는 형태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말 대신에 메서드라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고요. 자, 메서드를 이제 호출하는 방식은 해당 오브젝트를 이름을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갖다가 씁니다. 즉 fd는 일종의 함수 이름이 되는 것인데 메서드
때문에 앞에 점을 찍고 뒤에 fd라고 쓰는 것이죠. 그리고 아규먼트로 100을 넣었는데 100 픽셀만큼 앞으로 움직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전달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호출을 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소드 이름 fd인데 이 메소드 fd는 다른 거북이가 아니라 그 해당 거북이, 여기서는 밥이죠. 밥과 관련해서 밥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요청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하는 것은 일종의 request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밥을 움직일 때는 밥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 앨리스라는 다른 거북이를 움직일 때는 앨리스한테 요청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규먼트는 얼만큼 움직일지 하는 거리를 나타내는데 단위는 픽셀 단위입니다. 즉 100픽셀만큼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BK 위로 움직이는 거, LT left turn 왼쪽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거, right turn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메소드들도 같이 썼고요. forward, fd, backward, bk의 그 단위는 픽셀 단위였는데 lt, rt의 단위는 각도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요. 각도의 단위가 디그리였습니다. 라디안이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조금 보면 움직여 가면서 그 화살표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움직인 자취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선 형태로. 자, 그 이유는 이제 이 터틀 오브젝트에 이제 만들 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터틀은 이제 펜을 이제 연필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연필을 이제 내리거나 혹은 올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따로 펜을 올려라 내려라 그런 명령을 요청하진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펜은 지금 제일 처음 출발할 때는 이제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펜이 만일에 그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터틀이 뭐 forward든 backward든 움직이게 되면은 움직인 그 자취를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연필 자국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이 터치 오브젝트, 터치 모듈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생성이 되고 터치 오브젝트 생성이 될 때는 펜이 아래쪽으로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림을 그리다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잠깐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이동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그림이 한 붓 그리기가 가능한 것은 아닌 거니까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붓을 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펜을 위로 올린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그리고자 하는 위치로 도착을 하고 나면 다시 펜을 내리고 나서 또 움직이면 거기서부터 다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펜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도 우리가 리퀘스트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메서드 이름이 penup은 pu, 그 다음에 그 pendown은 pd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올려라 내려라 라고 하는 거니까 특별히 아규먼트가 필요 없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밥을 이제 만들고 나서 forward로 100픽셀만큼 가고 그 다음에 left turn 90도만큼 left turn을 하고 그 다음에 100픽셀만큼 다시 또 forward로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밥이 처음에 있던 위치에서 앞으로 100픽셀만큼 갈 거고 이 상태에서 left turn 90도를 하고 left turn을 하면 이제 화살표 방향만 바뀌는 거지 움직이진 않죠. 자, 움직였다 치고 그러니까 left turn을 했다 치고 100픽셀을 또 forward로 움직인다면 다시 또 위로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즉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터틀이 생겼다가 이제 요 화살표 끝 방향으로 이제 터틀의 이제 그 머리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백을 하면 쭉 100픽셀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이쁘지 않을 텐데 뭐 아무튼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레프트 턴 90도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이동하진 않고 방향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그림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상태에서 포워드 백을 하게 되면 여기서 머리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여서 이런 모양이 앞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스크립트 모드에서 이제 일을 이제 하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쓴 것처럼 다음과 같이 쓰고 맨 마지막에 터틀 메인 루프라고 써주면은 이제 창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그림을 그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이제 맨 마지막에 없어도 계속 우리가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창이 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이제 그림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앞에서 봤던 커맨드 창에서 이제 생각 한번 해보죠. 자, 파일을 이제 미리 타이핑을 해왔는데, 자, 이거는 고요. 그 다음에 얘도 했죠. 차이는 이제 꼭 3번을 보죠. 자, 3번이 바로 이제 지금 백만큼 포워드로 가고 레프트 턴하고 다시 포워드 100으로 가는 건데 이 녀석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이 왼쪽에 떠가지고 이동시키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지금 보이지가 않았는데 움직인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죠. 이것을 빨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좀 보죠. 잘 잡아서 이가 쉽지가 않네요. 네. 지금 화면이 듀얼이라서 지금 엉뚱한 곳에 좀 떠가지고 화면이 생기는 것을 좀 같이 보시는 못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러한 화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코드가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원격 접속을 해서는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서는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로컬 머신에서 지금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아이파이썬 노트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04.ipython 노트북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꺾은 곡선을 그리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사각형을 그림을 그리는 정사각형을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여러분들이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서는 그 결과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멈추고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코드를 다 작성을 했다라고 하고 연습을 했다라고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정사각형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려면 결국은 이제 선분을 4번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이 코드는 선분을 하나 긋고 90도 회전하고 또 한 번 긋고 하는 그런 코드였으니까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미리 가지고 왔는데 4번이었나? 네. 이걸 지금 우리가 본 거고요. 5번이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을 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네. 이 녀석을 이제 스크립트 모드로 이제 실행을 이제 여러분들 시켜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아마도 처음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자, 포워드 100이니까 100만큼 앞으로 가죠? 자, 레프트 턴이니까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100만큼 또 갑니다. 그리고 레프트 턴을 또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화살표가. 그리고 이제 포워드 100을 하면 다시 또 100을 또 갑니다. 그러고 나서 레프트 턴을 합니다. 레프트 턴을 하니까 다시 이쪽 방향이 되겠죠, 화살표가. 그리고 이제 포워드 100을 합니다. 그러면 쭉 가서 이런 상태에서 끝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죠. 챕터 405라는 코드였는데요. 자, 여기서 네, 그냥 화면이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이게 5번이죠. 자, 얘를 이제 실행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쪽에 텐데 옮겨오겠습니다. 네, 또 빨리 움직여서 끝에 살짝 움직이는 게 보였던 것 같죠? 네, 여기 그림을 그렸던 거랑 이제 비슷하게 움직인 것 같죠? 네,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정사각형을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코드로 가서 자, 지금 이런 일들을 이제 하려다 보니까 어, 지금 브라우저 크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 똑같은 모듈은 아닌데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일을 하되 그림을 이 웹 브라우저 상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모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이름은 모바일 클로니언이라는 그런 모듈인데요. 자, 이 모바일 클로니언을 이제 터틀 모듈을 임포트했던 것처럼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하는 거 처음에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터틀 모듈 앞에 썼던 것처럼 모듈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터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틀 오브젝트 생성하는 함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베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사인 했고요. 얘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100픽셀만큼 움직이는데요. 이때 메서드 이름이 약간 다릅니다. fd였는데 조금 전에는 지금은 forward 조금 길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LT가 left turn이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름이 left로 지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시 forward. 자, 이런 일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실제 거북이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가 지금 이제 터틀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기로 할 텐데, 이 브라우저 상에서 이제 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모바일 클로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모듈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주의할 것은 이제 이 메소드 이름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서 적절한 모듈을 이제 사용할 때 적절한 메소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바일 클로니언이라고 하는 이 모듈의 이름이 다소 길어서, 물론 여기서 타이핑을 한 번만 했지만 타이핑하는 게 약간 귀찮습니다. 자, 그럴 때 그 한 가지 방법이, 임포트를 할 때 긴 이름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쓰고자 할 때 그 임포트 모듈 이름 다음에 a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줄임말을 내가 하나 정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MC라고 줄이겠습니다. 모바일 클로니언의 앞글자들만 따서. 그래서 MC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쪽을 그냥 다 쓰실 필요 없이 MC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네, 그럼 되죠? 자, 이렇게 지금 만든 상태에서 조금 전에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면, 임포트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다음에 다시 할 때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값도 이미 위에서 만들어져 있으니까 다시 뭐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forward, back, left, forward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죠. 이런 일을 이제 4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이제 앞에 움직인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그려서 전체적으로 뭐 V자처럼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추가적인 코드는 이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사각형을 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정사각형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즉,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는 똑같은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로 작성을 물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반복하는 횟수가 좀 많아지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번거롭고 약간은 좀 원시적이라고도 느껴집니다. 이러한 단순한 반복을 조금 그 프로그래밍에서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루프들을 쓸 수 있는데, 루프 중에서 for statement라고 하는 for 문장을 이제 쓰면 이러한 반복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있는 코드를 한번 여기다가 직접 실행해 볼까요? 일단은 의미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한번 그대로 타이핑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네. 자, 우리가 지금 출력하는 그런 명령문을, 스테이트먼트를 딱 하나를 썼습니다. print hello라고. 그런데 실제로 hello라고 하는 출력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모두 4번이 됐습니다. 4번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앞에 for 문장을 쓴 것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4번이 반복된 이유는 range라고 하고 여기다가 4를 넣어서 4번 반복하게 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for는 일종의 그 키워드가 되는 거죠. for 문장을 갖다가 시작을 할 때 for로 시작을 하고요.
다음에 for 문장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반복하면서 변수를 이제 활용하진 않았는데 변수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이제 보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변수를 값을 바꿔가면서 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i라는 변수를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근데 이 i라는 변수가 어떻게 값이 바뀌냐면 위에 range라고 하게 되면은 범위가 생기는데요. range 4라고 하면은 0부터 3까지 즉 0, 1, 2, 3 4 바로 전까지 4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0, 1, 2, 3이니까 모두 4개의 값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있도록 인이니까 i가 하나씩 바뀝니다. 즉 처음에 i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 i가 그 다음 값이 됩니다. 그 다음 값은 1이 되겠죠? i가 1로 바뀌고 그 다음 또 for 문장 for의 body를 실행합니다. 그럼 hello를 출력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i가 그 다음 값이 2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모두 i가 0, 1, 2, 3까지 값이 변하기 때문에 프린트 문장이 모두 4번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i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다면 여기다가 프린트 i라고 하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for문 안에 있는 내용이 프린트 hello만 있었는데 지금은 프린트 hello하고 프린트 i를 이제 2번 합니다. 즉 처음에 i가 0일 때 hello와 0을 출력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올라가서 i가 1로 바뀌고 나면 hello를 출력하고 그 당시에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3까지 모두 4번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반복을 할 때 for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코드를 for 문장을 쓰면은 조금 더 간편하게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for 문장으로 고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멈춰서 그리고 나서 한번 답을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 위쪽을 보면은 이제 forward, back, left turn 90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하면 좋을 테니까. 자, 터틀 만드는 건 그대로 하고요. 자, 여기다가 for i가 in range 4라고 하고 4번 반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그 for문 안쪽에 forward, back, 그 다음에 left turn 90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 파일이 챕터 4의 07.py인데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네, 그림 혹시 안 보이진 않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하면 7번이죠? 7번을 봅시다. 자, 7번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앞에서 같이 정사각형을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그림을 그릴 때랑 약간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화살표 방향이 약간 다르죠? 즉, 조금 전에 우리가 5번을 했었던 것 같은데, 5번인가 6번인가 헷갈리는데, 네, 5번이었네요. 자, 5번을 실행하면 화살표가 맨 마지막에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위에서 5번에서는 레프트 턴이 3번만 있었고요. 맨 마지막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목적이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이라 맨 마지막에 굳이 레프트 턴을 하진 않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할 때는 이 forward하고 left 턴이 일정하게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문에 쓰다 보니까 left 턴도 4번 반복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방금 얘기한 포문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최종적으로 또 바뀌어 있죠. 그래서 처음 출발했을 때 화살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즉 90도씩 4번 턴을 했기 때문에 360도를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했을 때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이라는 그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테이트먼트 포문을 써서 단순한 반복을 좀 간단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일단 이제 포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포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잠깐 쉬도록 하죠. 여기가 보이죠? 네. 자, 네, 됐고요. 자, 그럼 하면 자, 포문. 자, 포문을 쓴 형태를 보면 여기가 이제 포문인데 마치 함수를 쓰는 거랑 좀 형태가 약간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라인을 쓰고 맨 마지막에 콜론을 끝났죠. 그리고 그 body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은, 포문에서 반복할 내용은 인덴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도 보통 이제 4칸을 인덴트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for statement의 그 문법을 생각해 보면 함수 정의하고 유사한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즉, 첫 번째는 이제 헤더에 해당하는 것인데, 헤더는 콜론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복해야 될 내용이 body에 있는데, body는 인덴트가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 body에는 내가 반복을 원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원하는 개수만큼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포문을 보통 우리가 루프라고 부릅니다. 루프라고 하는 게 고리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포문을 다시 보면, 자, i가 제일 처음에 0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문장을 실행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즉, 고리처럼 다시 원래대로 올라온다. 그리고 나서 i가 1로 바뀌고 다시 body를 실행한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고리를 갖다 계속 순환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을 보통 루프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던 포문을 썼을 때와 포문을 쓰지 않았을 때 그 화살표의 방향이, 맨 마지막 화살표의 방향이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이제 몇 가지 연습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것은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